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도 파이 관련 소식을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일단 파이 마이그레이션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 봐야 할 텐데요. 4월 들어서 이 마이그레이션 양을 한번 보았을 때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만큼 만족스러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멈춰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4월에는 15일 동안만 마이그레이션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 수를 보면요, 이번 달은 약 22만 6,600건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물론 4월이 끝이 나기까지는 한 5일 정도의 시간이 더 남았다라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이 월별 수치를 보았을 때는 지난 1월 그리고 2월과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점에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지갑이죠, GABT 지갑에도 아직 밸런스가 약 4,500만 이상 파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코어팀이 언제든지 준비가 되었고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겠다면 또 가능한 상태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의 수는 약 510만 개 정도이고요.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갑이 1000만 개에 도달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5월에는 마이그레이션의 속도가 좀 눈에 띄게 높아질 필요가 있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체인 그룹의 생태계 얘기를 잠시 해볼 텐데요. 최근에 파이체인몰이 이 PCM 지갑을 런칭을 했기 때문에 미디어에서는 이 PCM 지갑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이체인몰 그룹에서는 이 파이체인 글로벌 생태계 백서를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서 출시를 기념해서 이번 다가오는 4월 27일에는 엑스스페이스에서 에드윈이 직접 나와 이에 관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파이파파님과 저도 게스트로 잠시 초대를 받아서 이 PCM 생태계 관련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요. 물론 엑스스페이스는 오픈 공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분들은 한번 들리셔서 잠시 청취를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하게 공유를 해드릴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그 엑스스페이스 이벤트가 끝이 난 후에 다음 영상에서 한번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체인몰 이 그룹의 백서를 한번 짧게 훑어보면요, 어차피 또 엑스스페이스가 진행이 된 후에 또 한번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몇 줄로만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 계정 추상화와 파이체인 생태계 거버넌스를 이 백서에서는 주로 얘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정 추상화라는 이 신기술을 사용한 PCM 지갑의 이 특징들은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 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크게 그리고 넓게 이 기술을, 이 현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기존의 비수탁형 지갑에서는 정말 기술적인 한계가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2년 전 기사를 한번 이렇게 서치를 해보시면요, 과연 비수탁형 지갑으로 넷플릭스를 구독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타이틀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즉 이런 기본적인 부분도 매우 큰 숙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웹 3.0 생태계를 얘기를 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서비스를 우리 암호화폐 지갑으로, 우리 자산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전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술적으로도 이런 것을 사용을 하기에 문제가 없어야 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비수탁형 지갑은 우리 혼자만 지갑의 비밀키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은행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에 우리 비밀키를 넘겨줄 수는 없고요. 또 이 결제를 중개해주는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우리의 비밀키를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월 암호화폐가 본인의 비수탁형 지갑에서 자동으로 이체가 된다는 시스템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본인이 직접 비밀키를 사용을 해서 지갑 안으로 접근을 해서 코인을 전송을 하는 게 보편적인 비수탁형 지갑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점조차 얼마 전까지 솔루션이 제공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정 추상화라는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사용을 해서 우리의 비수탁형 지갑에서 이 자산이 어떤 방식으로 결제가 되어 나갈 것인지, 어떤 제한 조건으로 나갈 것인지 보안 레이어를 하나 더 설계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즈가 돼서 이체가 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 3.0의 혁신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정 추상화 지갑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이고 어떤 생태계를 초반에 만들어 가는지를 추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전 포인트에서 이 PCM 지갑의 미래를 한번 보고요,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스텔라 프로토콜 버전 20에도 이 기술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미래에는 스텔라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파이에서도 이 계정 추상화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파이 생태계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프로젝트가 이 기술을 선도할 수 있을지
미리 한번 추측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자면요. 코어팀에서 중요 공지를 내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역에서 행해지는 미승인 및 무단 활동에 주의하세요라는 타이틀의 글인데요. 잠시 요약을 해보자면 지난 1년 동안 파이챗 모더들과 파이오니어들로부터 다양한 미승인된 사람들과 단체들이 회사 플랫폼 이름인 파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들이 파이의 이름과 상표의 부정적인 사용을 통해서 파이오니어들에게 사기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들이 불법적이고 약탈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파이와 그 운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파이에 대한 거짓 정보 공개 및 가짜뉴스 유포, 파이 네트워크의 상표권을 위반하는 경우, 파이 창업자들의 불법적인 사칭 및 이미지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불법적인 지역활동 조직화, 또 이러한 목적으로 파이오니어들과 대중을 속이고 사기를 일으키기 위해 회원비 및 제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행위, 무단으로 3자 그룹에 의해 조직된 파이의 무단 사전 판매 및 판매 불법적인 참여 및 옹호, 파이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 비방, 공격을 유도해서 이 프로젝트 및 지역사회 평판에 심각하고 큰 피해를 입히는 부분 등등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정말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코어팀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NFT와 밈코인 관련 프로젝트들이 이런 문제와 얽히는 부분이 존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파이 생태계를 둘러보면요.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이 파이 이 타이틀을 달고 현재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정말 수많은 지금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다 지금 리스팅에 올리기도 힘든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코인 생태계에서 밈 코인의 생태계를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밈 코인도 엄연히 존중을 받아야 함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생태계에서 그래도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허용을 할 수 있는 이 밈 프로젝트와 그리고 허용을 할 수 없는 스캠 프로젝트를 구분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진정성과 투명성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밈 프로젝트라고 할지라도 파이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또 투자자를 모을 때 거짓이 없다면,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 프로젝트도 충분히 어떤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투자자들에게 거짓으로 마케팅을 홍보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이코어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프로젝트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이미 개발이 된 척 그런 방식으로 토큰을 판매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냥 민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스캠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스캠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매우 큰 확률로 아주 소수 집단만 돈을 벌게 되고 대다수의 투자자는 돈을 잃고 나오는 게 보통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에 관해서는 정말 조심해서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는요, 파이노드 최신 버전이 나왔습니다. 4.11 버전으로 다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최근 코어팀의 행보를 보면 이 노드 관련 업데이트를 자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한 이 슈퍼 노드와 일반 노드를 셀렉팅하기 위한 업데이트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노드를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운영을 해왔었을 때 그에 대한 페널티 등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또 내부에서 나왔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된 버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업데이트된 건지는 아직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파이 네트워크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보시면은 지금 새 버전이 되어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